자, 이번 문제는 23년도 인일여고 1학년 2학기 서답 기말고사 서답형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풀어본 친구들은 조금 공포스럽다 느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어요. 하지만 공부 좀 같이 하면서 모의고사 분석까지 한 거 제대로 복습하고 모의고사 문제들 혹은 모의고사형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학습된 친구들 그리고 복습된 친구들은 별거 아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모의고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준비한 친구들은 뭐야 이거 기출문제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형이 하나씩 늘어난 것뿐이죠. 실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거. 3월 문제였죠. 자,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 이 문제는 뭐냐? 구분이 없는 것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분이 여태까지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1, 2, 3, 4, 뭐 이거를 나열하세요. 막 이런 거. 혹은 인형이 종류가 5가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누구한테 준다. 뭐 이런 얘기. 구분이 있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구분이 없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즉,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애초 이 문제는 연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굉장히 쉽지 않다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거 고3 돼서 확통 배우면은 구분 없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디폴트라고요. 즉, 힘들더라도 정시 혹은 모의고사 최저 등등 조금이라도 대비해야 되는 문과 친구가 있다면, 요새 문이과가 없기는 하지만요, 근데 뭐 사실 문과죠.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맞다 라는 점까지는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까지 할 수 있게 애초 공부量늘려서 기본적인 성적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기본적인 성적이 안 나오면은 애초에 학원에서 안 시킬 거야 이거. 해봤자 못 알아듣거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개의 인형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종류가 4종류, 그리고 각각 종류가 3개씩. 그래서 총 12개. 1번, 12개 인형 중에서 5개를 택합니다. 한 종류의 인형을 3개를 모두 택한답니다. 그럼 한 종류를 3개를 택했어. 그러면은 2개를 더 뽑아야 되잖아, 원래는. 총 5개니까. 그럼 2개를 남은 3종류 중에 같은 종류로 2개 뽑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2종류를 하나씩 뽑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에 의하면은 한 종류는 3개, 그 다음에 2, 빵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1, 1빵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1번 경우죠.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종류 중에서 2가지 종류를 하나는 3, 하나는 2로 합시다. 이거 뭡니까? 4P죠. 4P.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3개가 뽑힐 인형, 3개가 뽑힐 인형과 2개가 뽑힐 인형을 4개 중에서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자 이거예요. 3개, 2개로. 그래서 이거는 12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3, 1, 1, 0이죠. 이거는 11이 있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 11은 개수만을 의미하죠. 인형의 뭐 모양,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즉 3하고 0이 되는 거 뽑고 나면은, 즉 3이 될 인형과 0이 될 인형을 고르고 나면은, 선택하고 나면은 알아서 나머지 선택 못 받은 녀석들은 하나씩만 뽑힌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즉 그러면요, 똑같겠죠? 4P입니다. 왜요? 4가지 종류 중에 2가지 종류가 하나는 3, 하나는 0, 하나는 0, 하나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구분이 있다 이거죠. 즉 그냥 개수를 따졌을 때 개수가 다르니까 두 인형을 뽑았을 때 하나는 3, 하나는 0, 하나는 0, 하나는 3 이러면서 구분이 생긴다 이거야. 구분이 생기니까 순열이겠죠. 그래서 4, P2 똑같이 10입니다. 1번 답은 2개 더해서 24가 되겠네요. 자, 요거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12개 인형 중에서 5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 자, 그럼 요거 2번은 1번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1번 경우를 한번 네가 조금 더 심화해서 따져볼래? 라고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거는 위의 경우에다가 안 따진 경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겠지. 3, 2, 0, 0이 있을 것이고, 뭐야,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뭐 알림이 떠가지고, 컴퓨터 알림이 떠가지고. 자, 그러고서 3, 1, 1, 0.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은 다 됐고, 그 다음에 2, 10이 있나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2, 1이 있겠네요. 자, 위랑 똑같은 논리로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푸냐? 너는 이미 했잖아. 4p. 너도 이미 했잖아. 4p. 이 친구는요? 너도 4p지. 왜요? 하나랑 0개인 것만 고르고 나면은 순서대로 고르고 나면은 이 친구들은 알아서 나머지 두 종류는 각각 두 개씩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요? 어? 하나를 두 개씩 뽑는다 라는 거, 하나를 두 개 뽑는다 그래서 두 개 뽑을 녀석 하나 고르고 나면 나머지 세 녀석은 하나씩으로 자동으로 뽑히면 된다. 즉 네 개 중에 한 가지만 뽑으면 된다. 왜? 두 개가 뽑힐 인형 종류를 하나만 고르시면 된다. 자, 그럼 너 12, 너도 12, 너도 12, 너는 4죠. 다 더하시면은 36에다 4니까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연습 안 해봤으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뭔 소린지를 일단 납득하기 힘들었겠죠, 시간 안에. 근데 인인연구 문제 특징이 이번 연도도 그렇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서답형을 떠나서 애초에 객관식 자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요거 공부 좀 인인연구 친구들은 공부 좀 하고 점수 안 나오면 조금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많이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인일여고 문제들은 기본서를 베이스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약점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약점이 체크가 됐다는 가정하에는 모의고사 기출까지 대비해 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습법이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도 문제를 대비할 정도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도 문제는 인일여고에서는요. 대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유형들에 대한 접근법과 약점 체크, 그리고 좀 더 성적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분석까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고난도 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준비하는 게. 왜냐면 조금 어, 해보신 분들은 뭔 소린지 알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왜냐면 모의고사 대비가 애초에 고난도랑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거든. 어느 정도 맥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어쨌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